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차는 건데 스쿠버 할 때는 애플워치는 실생활에서 쓰는 거다 보니 스쿠버 하러 들어갔어. 최악이죠, 최악. 그날 다이빙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요? 고고다이. 안녕하세요. 고고다이브 대표 김영석입니다. 고고다이브 콘텐츠팀 박별입니다. 대표님, 제가 이번에 월급으로 다이빙 컴퓨터를 질렀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근데 주변에서 이거 왜 사냐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저 돈 괜히 쓴 걸까요? 그 다이빙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고가긴 하잖아요. 그런데 사면은 후회하시는 분은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다이빙 컴퓨터가 있으면 왜 좋은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이빙 컴퓨터 꼭 필요한 건가요? 다이빙 컴퓨터는 안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빙 시간, 그다음에 수심, 무감압 한계, 종합적인 정보를 주는 장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이버가 자기 현재 상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다이빙을 반복하게 되면은 감압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질소가 쌓이는 뭐 이런 거예요. 잠수병. 잠수병, 그거를 예방하는데 유용한 장비가 다이빙 컴퓨터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이런 질소가 얼마나 쌓이는지에 대한 이런 감압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해군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 없을 때는 그걸 다 수기로 계산을 해야 했어요. 몇 미터에 가서 몇 분 동안 있다가 몇 미터로 올라와서 몇 분 동안 있다가 그거를 철저하게 물 안에서 지켜야 했단 말이야. 바깥에서 이미 다 계획을 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별님 이제 뭐 미리 공부 안 하고 가잖아요. 네, 그냥 차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마 이거 공부하러 가라 했으면 안 했을 거야, 그죠? 그럼 그때는 시계를 갖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수심계는 원래 있고 수심을 체크하는 게 꼭 컴퓨터가 아니고 잔압계도 따로 있고 아. 시간 체크야 뭐 당연히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럼 그 모든 장비들이 합쳐진 게 컴퓨터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되게 편리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 컴퓨터가 프리다이버, 스쿠버 다이버 모두에게 필요한 건가요? 요즘 컴퓨터는 거의 다 스쿠버 다이빙 모드, 프리 다이빙 모드가 지원이 돼요. 기본적인 시간, 깊이 뭐 이런 건 물론이고, 근데 이제 스쿠버는 질소 쌓이는 무감압 한계에 대한 데이터들이 추가가 된다. 저는 컴퓨터 사고 스쿠버 할 때 많이 썼거든요. 프리다이빙 할 때도 많이 쓰나요? 별님이 주로 하는 다이빙은 선 다이빙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수심 정도? 내가 방금 내려갔다 왔는데 몇 미터 정도까지 갔나? 그리고 오늘 몇 번 다이빙 했나? 수면에서 얼마나 쉬었나? 활용도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선 다이빙에서는. 프리 다이버들도 컴퓨터를 꼭 쓴다. 주로 트레이닝, 수심을 탈 때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 알람 기능이에요. 알람. 내가 목표 수심이 이번에 40m예요. 다이빙 계획을 세우거든요. 예를 들면 20m에서 마우스피를 하고 30m부터 프리포를 타고 목표 수심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계속 그쵸.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네네. 깊은 수심에서는 해나 이런 게 예민하기도 하고 이런 게 또 산소 소모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이 시계를 볼 수가 없어요. 수심 알람을 맞춰놓으면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 20m에서 삐삐삐 울리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손목에 차고 있으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넥웨이트나 귀랑 가까운 곳에다 걸어두는 거야. 사실 눈 감고 가도 돼. 그냥 감고 내려가다 보면 삐삐 울리네? 그러면 20m구나. 그럼 뭐 마우스피를 해볼까?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쳐다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게 되죠. 넥웨이트도 뭐 잘 안 들린다는 경우도 있어서 후드 쓰잖아요. 후드 안에 그냥 넣어버리기도 하고. 저 이번에 오랜만에 펀다이빙을 갔는데 웜업 다이빙으로 10m 가려고 했거든요. 딥스테이션 벽에 10m 써있잖아요. 딱 찍고 올라왔는데 컴퓨터엔 8.8m인 거예요. 알람이 있었다면 그걸 썼을 텐데 아쉽네요. 기본적으로 또 패틱 같은 건 초제자잖아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활용하긴 하죠. 프리다이버에서 활용하는 범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스쿠버 가서 다이빙 컴퓨터를 썼을 때 3분 정도 썼거든요. 18m 찍었구나 이렇게 보고 기뻐하고. 그 용도로 쓰는 거 맞을까요? 그 정도로 쓰면 진짜 이제 아깝죠. 돈 낭비라고 봐야죠. 그건 사실은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어. 수심계가 있거든요. 컴퓨터를 안 봐도 이거 수심계로 알 수 있어 사실. 네. 시간도 그냥 요즘에 애플워치 차면 되지 뭐 그냥. 그럼 왜 사냐 이거야. 알고 있어요? 왜 사는지? 그거 뭐 리버보드 타려면 사라 해가지고 안 태워준대요 그거 없으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스쿠버 다이빙 할 때 컴퓨터를 쓰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무감압 한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감압 한계 NDL이라고도 부르고 너가 위치한 수심에서 더 있을 수 있는 시간. 딱 컴퓨터를 켰어. 그럼 거기 수심이 나오잖아. 20m인데 거기 무감압 한계가 20분이 떠 있다고 치자. 너는 지금 20m인데 지금 너가 위치한 수심 있지. 거기서 20분밖에 더 못 있어. 왜요? 그게 왜 그럴까? 질소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 질소는 어떻게 돼요? 깊은 데일수록 더 많이 쌓여요.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무감압 시간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짧아져요. 그렇죠. 이거는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찍었어요. 질소가 많이 쌓이니까 오래 못 있는 거지. 20m에서 5분이 떴어. 그럼 5분밖에 더 못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이 수심이 얕아지죠. 그러면 무감압 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늘어나요. 내가 그 무감압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만 조금씩 수심을 올려가면서 다이빙하게 돼요. 근데 왜 질소가 쌓이면 안 되죠? 질소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제 나중에 감압병이나 잠수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전 그걸 못 봤을까요? 돈 낭비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아는 보는 만큼 거죠. 해야지. 돈 많다고 막 쓰는 거야. 특히 이제 리버보드 같은 데서 컴퓨터를 왜 하러 오냐. 하루에 반복된 다이빙을 하잖아. 이 무과하신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잠수병 위험에 높다가 또 좀 몇 시간 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주거든 컴퓨터가. 물 밖에 꺼내놓으면 얘 쉬는구나. 질소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구나. 이걸 다 계산을 하는 거야. 수시면 내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막 삐빅 이러고 그치. 화내더라고. 상승 속도가 이제 제한돼 있죠. 왜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또 감압병이 올 수 있으니까. 진정해. 알람을 주기도 하죠. 또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공기통 먹잖아요. 에어를 마시잖아요. 근데 에어 말고 조작을 한 혹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이트록스? 오. 나이트록스 하면 추가금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맞아요. 특히 산소 질소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아시는 거에는. 근데 산소 농도를 좀 올린 거예요. 질소 농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압병 위험이 좀 줄어들어. 그걸 나이트록스라고 부르는데 컴퓨터가 거기다 나이트록스 입력하게 돼 있어. 얘는 지금 공기를 막는 게 아니고 이거를 먹는 애구나.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바꿔서 알려줘. 근데 그거 어차피 가이드 선생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그쵸? 내가 왜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가이드가 컴퓨터를 차고 있지 않냐? 가이드랑 같은 팀으로 이동하는데 간사도 내가 가이드 말만 잘 들으면 되지 않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가이드랑 수심이 완전히 똑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조금 위에 있는데 나는 조금 뭐 환도상어 나와서 내려갔어. 그럼 이제 걔랑 나랑 이미 다이빙 프로파일이 다른 거죠. 걔랑 나랑 다른 거야 이제 벌써. 또 우리가 다이빙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가이드를 잃어버릴 수 있죠.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케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는 개인적으로 다 있으시는 게 좋긴 해요. 다이빙 컴퓨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유명한 거 뭐 순토, 가민 꽤 있어요. 막 네, 이렇게 좀 많아요. 신생 브랜드들도 좀 있고 분류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저가형이 있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하는 쪽에 순토 줌노보 화면이 좀 크죠. 그래도 네. 요 정도 돼. 요 정도. 화면이 크다는 건 장점이 뭐냐면 잘 보인다는 거야. 화면이 원래 밝을 때는 또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 화면이 넓고 그러면 이제 가시성이 좋다. 일단 저렴하니까 접근하기가 좋죠. 잃어버리고 말이면 긁히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 저렴이 모델,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까? 네, 제가 붙였어요. 네. 초보자들이 그냥 네. 처음 컴퓨터를 사기 좋다. 프리다이버도 그렇고 스쿠버 다이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뚜루마꾸로 그냥 다 해요. 스쿠버는 뭐 너무 문제 없고 프리는 단점은 조금 클 수 있어 화면이. 그래서 제가 초보자라고 얘기한 거야. 초보자는 뭐 10m 가는데 이거 뭐 뭔 상관 있겠어. 수심을 쭉 늘릴 때는 좀 이제 거슬릴 수 있다. 후드 안에 넣어줘요 그건? 아예 그런 거의 홍나죠. 홍나 머리에 홍나. 두 번째로 이제 가격대가 좀 올라가요. 40, 50에서 100까지 정도 가는 요 정도 라인들이 있어요. 요게 지금 보니까 순토 D5네. 순토 D5. 내 거. 별님 거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에 차고 완전 시계죠. 딱 보면. 네. 돈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차는 건데 순토 D4F. D4F. 심지어 배터리가 다 달아서 꺼져 있어. 저 이거 진짜 오래 썼어요. 한 4년 쓴 것 같아요. 와 오래 썼네요. 한 50 정도 하나? D5가 80, 90 하죠? 네. 80, 90. 네. 평상시에도 차고 다니고 막 그런다며? 뭐 어땠어요? D5는 써보니까. 이게 유일한 컴퓨터니까 모르나? 장점이 뭐고? 컴퓨터 치고 가볍다. 가시성? 여기 화면이 이렇게 밝으면은 네네. 아무래도 잘 보이고 그렇긴 해요. 깔끔하게 잘 보이고 뭐 안전 정지할 때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런 게 잘 좋았죠. 잡아줘. 다 잘 잡아주지. 자기 거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감압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알고리즘은 종류가 몇 개 있긴 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취미로 하는 데는 문제 없고 다 보수적이에요. 실제로 하면서는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리다이버 모델보다는 화면이 크죠. 차이가 좀 있죠. 그죠? 사이즈가. 난 조금 큰 게 좋다. 그럼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USB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그 시계에 있죠. 동그란 건전지 들어. 제가 사실 갈아도 돼. 배터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충전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저는. 다이빙 끝나고 저녁에 이제 술 먹잖아요. 네. 술 먹으면 졸리니까 바로 자. 저는 다음날 아침에 충전이 안 돼 있어. 이건 아예 그럴 일이 없으니까. 충전지가 거의 다 달되면 여기 알람이 뜨거든요. 여기 배터리 없음. 곧 빨리 가르셈. 네. 그럼 이건 얼마나 가요 배터리가? 근데 많이 하는 사람도 1년은 가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 2년 가요. 2년. 그래서 이런 건전지로 가는 모델들이 이제 좀 옛날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프리다이빙 전용으로 나온 게 이 D4F. 이거는 스쿠버 기능이 없어 안에. 더 비싼 거로 가는 게 있어요.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오래된 모델이에요. 제가 이제 예시로 이게 이온코어인가 그래. 이온코어. 이거 보면 어때요? 좀 화면이 구려요, 일단 구려요. 좀 구려요? 나 좋아하는데 상처받았어. 화면이 좀 크죠? 네, 네. 크고 끈이 어때요? 끈 길어요. 길죠? 이런 거예요. 프리다이빙 할 때는 보통 그냥 이런 손목형 차고요. 스쿠버 할 때는 이거 많이 차요. 화면이 큰 게 저는 무조건 좋더라고요. 스쿠버 할 때는. 네. 스쿠버 할 때 내가 입는 수트가 되게 다양해져요. 드라이 수트 같은 거 있을 때 있죠. 그럼 여기가 손목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못 차요 거기. 이게 빵빵하기 때문에 네. 이게 안 차죠. 여러 가지 슈트 입을 때 다 적용이 가능한 게 스트랩 긴 거라서 이런 것들 기능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테크니컬 다이빙에 필요한 것들 있죠. 기체를 3개를 섞는다거나 여러 개를 섞는다거나 뭐 이런 거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오,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 좀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어. 이런 모델들이 이제 비싼 거는 한 200도 하고요. 그 정리하면은 저렴이 저렴이 뭐 손톱 줌노보 이런 거 네.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와치형들. 맞죠. 와치형은 뭐 이런 뭐 충전식 아니면 뭐 건전지형은 이런 거 이제 잘 맞춰서 자기 취향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무지막지한 거 자기 목적에 맞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애플워치도 엄청 핫하던데요. 다이빙 컴퓨터 대신 쓰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애플워치 이제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분석해 본 결과는 그 구독을 해야 되더라고요 앱을. 그래서 그거를 막 조사해야 되는 과정이 저는 성격에 맞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딱 그냥 주워가지고 바로 차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딱 다이빙 상급 기능들 있죠. 이런 거는 없는 게 또 많더라고요. 100m까지 방수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다이빙 기능 같은 경우는 한 40m로 제한이 된다고 해요. 배터리 문제? 애플워치는 실생활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손목에 있겠죠. 스쿠버 하러 들어갔어. 중간에 꺼지는 거야. 최악이죠 최악. 네. 최악. 그날 다이빙 다 망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요? 아 진짜 망쳐요. 왜냐면 이게 다 내가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여오고 있는데 네. 내가 이게 얼마나 오. 질소가 빠졌고 쌓였고 이게 다 갑자기 이제 그게 끊기는 거잖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 그러네요. 다 망가진다고. 요즘 제일 트렌드인 다이빙 컴퓨터는 와치 형태잖아요. 와치 형태. 이쪽은 추천해 주실 모델이 따로 있을까요? 네네. 이런 와치 형태 모델에서는 가민 순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민은 많이 쓰는 게 MK 라인들이에요. 뭐 MK2, MK3 뭐 이렇게 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순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이런 뭐 D5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썼던 모델이죠. 다이빙 하기에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신상 모델이 나 순토 오션이라고 오션. 한두 달 됐나? 가민에서 제공하는 그런 스포츠 모드 있죠. 네네. 그런 거를 90가지 넘게 제공하더라고요. 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수영할 때도 써요. 수영. 아 진짜요? 수영할 때, 러닝할 때 이럴 때 그냥 쓰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써보면서 좋았던 거는 수중 지도가 그냥 완전 잘 나오더라고요. 내가 멋있다. 다이빙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쫙 갔다가 왔을 때 수중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강사라서 더 유용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나중에 또 갈 수 있잖아요. 저는 배터리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40시간 가더라고요. 와. 사실 저 이게 직접 테스트까지는 못해요. 40시간을. 근데 네. 진짜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아주 좋다. 순토 연락 주세요. 뭔가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장비 같은 거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장비를 진짜 안 하죠. 이거 비싸잖아요. 비싸죠. 다이빙 컴퓨터는 관리하시는 팁이 있을까요? 비싼 건 하거든요. 좀 카메라, 그다음에 어. 컴퓨터는 해요. 중요하지만 단순하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저 버튼들. 이 버튼들에 염분기가 끼면은 뻑뻑해지거나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수심이나 수온 같은 거를 체크하려면 여기 센서들이 있게 물하고 직접 닿는 센서가 분명히 여기 구멍들이 다이빙 끝나고 바로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 여기 염분이 낄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고장으로 이어져. 끝나고 와서 수돗물이나 민물에 헹궈주면 돼요. 저는 어디 이제 담궈 놓으면 되죠.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물에 담가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꾹꾹. 저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 물은 얼마나 넣어놔야 돼요? 그런 거는 생각 안 하면서 사는데 10분 합시다 10분. 저희 아빠가 30년 했잖아요 다이빙. 저희가 담궈놓는 거 보고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뭐 담궈놓냐 이러고 어. 그냥 아빠 거 진짜 뻑뻑해요. 이게 뭐 안 해준다고 바로 고장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아지죠. 오늘 대표님 덕분에 다이빙 컴퓨터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이빙 컴퓨터 실질적으로 뭐 화면 같은 것도 좀 뭐 띄워드리면서 사용 방법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